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자녀교육법 한번 저번에 훑어봤는데 이번에는 그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저작권법이나 뭐 이런 거에 혹시 위반이 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큰 제목을 토대로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2부 진짜 세상에서의 생존 기술을 가르쳐라. 맞습니다. 가짜 세상은 한마디로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진짜 세상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받아야 돼. 필요한지 알려준다. 성적표는 어디? 맞죠? 우리가 성적표를 받으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진짜 세상에서의 경제 교육은 우리가 삶에서 다루는 이 재무제표는 성적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미래 공부해서 체킹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경제 성적표가 필요하다. 자산은 우리를 먹이고 부채는 우리를 먹는다. 자, 우리 가장 간단한 금융 지식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죠? 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자, 이 부자 아빠도 로봇 기요사키한테 이런 그림을 항상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수입에서 수입이 있죠. 지출이 있고 수입에서 자산을 늘려갑니다. 자산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이겠죠. 수입을 통해서 자산을 산다. 자, 이번에 부채, 빚이죠. 자, 부채,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 부채로 인한 이자 여러 가지들이 지출이 돼서 나가죠. 돈이 들어와서 자산을 사람들 불려주고 무슨 부채를 통해서 지출이 되어 나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수입을 자산을 우리가 불려나가야 하는 이유. 네가 일자리를 잃으면 자산은 너를 먹이고 부채는 너를 먹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는 귀족들은 체스 게임을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 게임들은 아무래도 자녀들의 공감함을 훈련시키는 한 가지 어떤 방식이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게임 방식. 왜? 아이들은 재미를 줘야지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지발부단 보면 수학인가 뭐 되게 잘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형하고 체스를 해요. 체스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형도 이겨요. 어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그런 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거든 무엇이든 일단 재미를 줘야 된다. 돈에 대해 당신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우리 로봇 기요사키는 모노폴리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모노폴리 게임 그거를 이거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알잖아요, 로봇 기요사키는. 그래서 기요사키가 개발한 아이들을 위한 금융 지식을 높이는 보드 게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서 봤어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현금 흐름. 자, 이게 나오네요. 캐시플로우 101 보드 게임을 개발했다. 96년도래요. 저 96년도 나와. 20대인데 이거를 몰랐네요. 책을 안 읽어가지고 몰랐죠. 자,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전략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필수다. 큰 부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것은 재무제표다. 자, 재무제표라는 무엇인가?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재무제표. 아까 그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이게 재무제표의 기본형이에요. 이거를 하면 돼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수입은 무엇이고 지출은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인가. 이거를 정리해놓은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자, 아까 이거 봤다? 자, 여기 이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의 돈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네. 자, 중산층 사람들과 은행. 자, 우리 부모님은 많은 중산층 사람들처럼 은행이 돈을 맡기기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또 은행에 있는 돈만큼은 안전하다. 이렇게 믿었대요. 자, 그분들은 또 돈을 너무 많이 빌리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그거를 자산을 늘리는데 활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의 한 가지 목표는 주택 융자금을 모두 갚고
완전히 당신들의 집으로 만드는 게 목표래요. 자, 하지만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걸 잘 활용해서 자산을 만드는데 이용하라. 다른 레버리지 책들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좋은 빚은 이렇게 주택융자금이죠. 이거는 좋은 빚. 나쁜 빚은 어떤 소비성에 쓰는 그런 빚을 나쁜 빚.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거를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을 잘 못했어요. 뭐가 좋은 빚이고 뭐가 나쁜 빚일까? 그리고 이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이 대출금, 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금을 빨리 갚는 게 좋은 거 아닐까? 그래야지 그때부터는 저축이 다 우리 거니까요. 내 돈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참 처음에 저도 그 책을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경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막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잘 구분을 못했어요. 주택융자금을 먼저 갚아야 되나? 옆에서는 자꾸 갚아야 된대요. 주택융자금을 돈을 모으면 바로바로 갚아야지 그게 좋은 거다. 그 이자가 더 세다. 그게 이렇게 이제 옆에 신랑분께서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나도 좀 확고한 어떤 그런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부자분들에게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남겨놓은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요. 좋은 빚과 나쁜 빚. 주택융자금은 빨리 갚는 게 물론 좋지만 딱히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좋은 빚은 활용을 해라. 나쁜 빚은 빨리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자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부모들에게 이런 걸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빚을 지지 마라. 돈을 모아. 청구서들을 모두 갚아. 신용카드 잘라버려. 돈을 빌리지 말아라. 여기에서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신용카드 잘라버려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해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모아라. 이건 당연하죠.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빚을 지지 말아라.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 저도 옛날에는 20대, 30대 때는 빚을 지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청구서들을 모두 갚아라. 모두 빨리 갚아라. 이건 여러 가지들 있겠죠. 청구서도 돈을 빌리지만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부자 아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은행 대출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빚을 내서 그거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소득 이율 12%를 만들면, 자, 은행 대출 이율 있잖아요.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6%다 예를 들어. 지금 요즘에는 3% 정도 되니까. 그러면 6%, 12%, 6% 남잖아요. 그건 내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는 거의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그 대가성 선물을 사준다든지 현금을 주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3부에서는 아이들의 천재성을 개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자, 다양한 학습 방식이 있고 당신의 아이의 천재성을 그렇게 해서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콜비 지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콜비 지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빨리 습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모두 기호잡기가 했던 그 콜비 지수 결과는 이렇대. 빠른 출발과 실행자, 사실 찾기 뒤따르기가 차이점이 무슨 건죠. 사실 찾기와 빠른 출발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찾기는 예를 들어 이제 다 따져보는 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렇게 해서 쭉 따져보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기죠. 이게 작죠. 빠른 출발. 그거를 다 하진 않았지만 빠르게 출발을 하는 게 훨씬 좋다. 빨리 시작해라 이거죠. 실행하는 거. 뒤따르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쭉 볼까요? 여기 이제 예화들이 쭉 있고요. 나중에 한번 써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건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부록이 되게 중요해요. 부록. 아이에게 용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부록으로 조금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많은 부모들은 용돈의 액수를 정하는 문제에 너무 몰두를 한대요. 얼마를 줘야 되지?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받은 후에 그 돈으로 뭐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를 못한대요. 거기엔 소홀히 한다. 자, 부모들은 너무 자주 용돈이라는 뇌물에 의존해 아이들이 경제적 보상이 없이도
해야 할 일을 뇌물 때문에 하도록 만들려 한다. 예를 들어 뭐 책을 본다든지 여기 안에 써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기, 뭐 설거지 뭐 도와주기, 뭐 집안일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청소하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 보상이 없으면 안 한다 이거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보상 문제, 어떤 용돈 문제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근거로 용돈을 주는가,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주는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 줬는데 두 가지 언급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7개 한 경우는 존, 넌 이제 12살이 되었으니 용돈 받을 나이가 되었어. 매주 금요일마다 너에게 $10의 용돈을 줄 테니까 네가 쓰고 싶은 곳에 쓰거라 라고 하면서 용돈을 주는 경우. 자, 또 다른 경우. 존, 넌 매일 저녁 숙제를 하고 공부하느라 너무 아주 바빠. 그리고 우리는 너의 그 노력을 인정하고 네가 그런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구나. 네가 바쁘게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너는 그 대가로 매주 $10의 용돈을 받게 될 거야. 뭐 일하고 받는 어떤 직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어때요? 두 가지 다 맹점들이 있죠. 여기는 어떤 보상, 뭔가 했으니까 이걸 줄게, 어떤 그런 보상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거. 한 가지 다 당연한 거, 그냥 어떤 보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용돈 받을 권리. 아이들은 부모를 현금지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용돈을 주는 두 가지 방식이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써,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첫 번째 경우. 그리고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죠. 매주 필요할 때마다 돈 주기가 귀찮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너가 적당히 알아서 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거, 당연한 거. 한 가지는 용돈을 안 주는 부모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용돈을 주긴 주는데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주는 방식. 그리고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을 선호를 하죠. 자, 용돈에 관한 부모들의 4가지 전략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1단계는 개인적 책임감을 부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과 밤에 이 닦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얘기하고 기대를 해야 되죠. 일단 부모들은 잠자리를 정돈하거나 식사 후에 자기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이다. 이런 개인적 책임감에는 경제적 보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단계는 가족 내지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한다. 자, 도와주는 거, 집안일 도와주는 거,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경제적인 보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 과업에 대한 용돈 내지 보수 주기.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자, 다만 아이들이 용돈을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 나 용돈 받는 건 당연해. 엄마가 나에게 돈 주는 건 당연해. 우리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책 사기에 돈 줘. 뭐 사기에 필요해.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게 노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4단계 아이의 창업과 정신을 고취하기. 이제 부자 아빠가 원하는 거겠죠? 자, 당신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래요. 아이가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들에 마음을 열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및 금융 지식, 당신 아이에게 자산과 부채 개념을 가르쳐라.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었죠. 그리고 만족감을 늦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감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고 싶어? 아이가 사고 싶어? 당장 사고 싶어. 그걸 내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한 달, 1년 그러다 보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과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신용카드의 장단점이 있죠. 편리성과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단점들,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제교육 실습. 식탁에서, 은행에서, 식료품에서, 자동차 대리점에서, 증권사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실습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샤론 레어트가 쓴 글인데 공인 회계사학의 엄마예요. 자, 회계사인 엄마도 이 아들의 금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 용돈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쓴 거예요. 아니, 회계사인 엄마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엄마들은 더 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식탁에서 당신의 월간 청구서 지불 계획을 설명을 해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엄마들도 용돈이 있고 아빠도 용돈이 있잖아요. 그 용돈에 대해서 어떤 그 씀씀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누래요. 가계 비용,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주택융자금도 설명해주고, 신용카드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도 보여주래요. 명세서, 신용카드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썼을 때 그 이자가 붙잖아요. 그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래요. 네. 그리고 지불 사항을 기록한다. 당신이 청구서를 지불한 후에 기록하는 것을 아이들이 돕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좋은 습관을 배울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식단도 같이 짜래요. 그러니까 식단을 짜고 예산을 짜라는 거예요. 다음 배워야 될 게들은 바로 예산 기록하는 거.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식료품을 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얼마를 썼는지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결과를 분석하고, 과정을 재검토하고, 과정을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서 아이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서 어떤 이자율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얼마나 내가 이익인지 손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있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숫자에서 익혀가지고 증권사를 같이 함께 가라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은행도 좀 더 크면 은행도 같이 가서 뭐 이런 것들 좀 상담하고, 증권사도 가서 직접 이렇게 계좌 개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가게에서 실습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 햄버거가 있는 가게에서 땅에는 땅 주인이 따로 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다. 또 때로는 땅 주인이 건물도 소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 임대료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뭐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저들이 사용하는 컵과 햄버거를 사는 중인 본인이 뭐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은 다른 회사들이 특별히 맥도날드를 위해서 만든 거야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사업들이 얽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주인은 따로 있다. 맥도날드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 주인은 이 가게에 와서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놀고 있을 때 주인은 골프를 치고 있다. 더 많은 자산을 만들거나 골프를 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서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거의 받은 적이 없죠. 성인이 돼서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이렇게 부자아빠, 가난아빠, 부자아빠의 자녀교육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